안녕하세요, 다나와 덕과장입니다. 오늘은 인텔 CPU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PU 시장 인텔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다나와에서 발행했던 이 기사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죠. AMD가 판매량 점유율에서 인텔을 또 눌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올해 1분기는 AMD가 인텔을 완전히 눌렀다는 거고요. 작년 4분기에 AMD가 인텔을 잠깐 이기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쭉 이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 기사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방금 점유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인텔이 위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우선 13세대, 14세대가 큰 차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고요. 그 와중에 13, 14세대 고사양 CPU가 어플리케이션 강제 종료되거나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들은 실행이 안 되는 불량 이슈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점점 끌어오르니까 지난달에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인텔 CPU의 최대 출력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패치를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문제가 생긴 제품들 인텔 13세대, 14세대 고사양 CPU들을 불량 난 경우 불량 판정 후 교환을 해주면서 이제 끝나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거의 끝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인텔이 아니 그거는 우리 권장사항이 아닌데 잠깐 기다려 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어요. 인텔은 대체 왜 다 꺼져가던 모닥불에다가 부탄가스통을 불려 넣는 걸까요? 얼마 전에 인텔이 한 웹진에다가 답변한 입장문,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입장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최근에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놓는 패치들을 보면 인텔 베이스라인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인텔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인텔 베이스라인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 인텔이 메인보드 제조사가 메인보드 만들 때 그때 제공했던 메인보드 전력 설정 가이드 옵션인 것 같은데 우리 인텔은 고급 메인보드에서는 그 인텔 베이스라인 프로파일이라는 거 적용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아. 우리 인텔은 고객에게 각각의 메인보드의 설계에 맞는 최고 설정을 권장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인텔 13, 14세대 중에 고사양 제품들에서 게임 실행이 안 되거나 특정 게임 프로그램에서 튕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CPU에 인가되는 전력량을 확 줄이는, 쉽게 얘기해서 성능을 제한하는 패치를 공개를 했고, 그러자 인텔이 그거 아니야, 잠깐 기다려, 우리 권장사항은 조군 메인보드에서는 더 높은 전력으로 써도 되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인텔이 게임 실행 불가능 문제가 오히려 발생하는 쪽으로 사용하라고, 그래도 돼 라고 언급한 거란 말이죠. 이게 대체 왜일까? 인텔의 대응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인텔이 이러는 이유가 제품의 단순 불량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능을 확 줄이는 패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인텔이 CPU를 잘못 설계해가지고 성능을 팍 줄여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지금 인텔 13, 14세대 K버전, 논 K버전 할 거 없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적용을 해버리면 인텔 i7, i9 CPU도 성능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상황이 끝나는 거를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비싼 돈 주고 좋은 거 샀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 아니었고 뒤늦게 성능을 자기 원래 수준에 맞게 성능을 줄여버렸다, 우리는 속았다, 이건 사기다, 이러면서 소송을 걸 위험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니야, 우리는 전력 설정 줄이라고 한 적 없어요, 전력 설정 최고로 계속 써도 돼,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일부 CPU가 불량이라서 그런 거고, 불량 제품 생기면 우리가 무한 교체해줄게, 안심하고 쓰세요, 이런 컨셉으로 나가는 게 인텔 입장에서는 훨씬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본인들 스스로가 13, 14세대 일부 제품들의 게임 실행 불가 이슈를 당분간 계속 발생시켜도 되게 부추기는 입장문을 내는 게 아닐까. 부추기는 거 맞잖아. 인텔 말대로 하면 게임 실행 안 되는 13, 14세대 고사양 제품들 문제 계속 생길 수 있는데도 자기 입으로 문제 생기든 말든 성능 하라 패치 하지 마 라고 말한단 말이지. 불과 얼마 전에는 인텔이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너무 그걸 높게 설정해가지고 그게 문제야 라고 했었는데 메인보드 탓을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말을 180도로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 뭔가 이제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면 나오기 힘든 반응이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어떤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나와 리서치 통계 자료들을 보면요, 고사양 CPU들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 때문에 인텔 고사양 CPU는 물론이고 인텔 고사양 CPU와 조합해야 되는 Z790 메인보드도 판매량이 많이 꺾였어요. 엄청 꺾였어요. 이 정도면 인텔 본사도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무쪼록 이 문제가 소비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생기도록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최근 인텔의 위기를 부른 큰 파도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리고 요즘 인텔이 점유율 밀리는 이런 위기인 또 다른 이유는 가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텔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근의 이제 경쟁 맛집이 너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분식집인데 인텔 내 분식은 라볶이가 6,000원이고 암드 내 분식은 라볶이가 5,0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텔 내 분식 사장이 고민하다가 몇 달 만에 겨우 라볶이를 5,000원으로 똑같이 맞췄는데,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암드 내 분식이 라볶이를 4,000원으로 더 내려버리네. 인텔 내 분식이 제때 대응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 이슈가 있거나 점유율에서 약간 밀리거나 해가지고 이거 안 돼, 우리 점유율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이미 출시된 제품의 가성비를 올리는 방법은 가격을 내리는 것 뿐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설계가 끝나서 출시된 CPU 성능을 갑자기 빵 하고 올려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 조정을 AMD는 좀 민첩하게 합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에 대해서 여론이 좀 별로다? 그러면 가격 팍 내려버리고, 이 제품은 우리 주력이니까 가성비에서 우위를 점해야겠다 하면은 가격을 팍 내려버리고, 인텔보다 무조건 싸게 잡는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의 AMD가 보여준 모습인데, 인텔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둔해요. 따라가긴 하지만 둔하단 말이에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대응이 느리다. 그래서 가성비에서 늘 밀리는 양상이 된다는 게 지금의 위기를 부른 또 다른 이유가 되겠죠. 거기다가 세계적인 고금리로 돈이 안 도니까 불경기잖아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안 열고, 그 와중에 세대 교체 시기가 또 오고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또 기존 제품 구매를 안 하고 관망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인텔이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인텔은 빨리 컴퓨텍스가 와가지고 신제품 발표하고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을 거예요. 저도 기도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는 꼭 좋은 성능에다가 가격도 착하게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소비자분들을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기존 제품들의 가격도 더 착해지면 더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과 회사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다나와 유튜브 채널이나 다나와 공식 사이트에 올라가는 콘텐츠들 중에는 다나와 내부 통계 시스템을 이용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얘네들에 쓰이는 데이터들은 소매시장 유통 데이터로는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PC 부품의 경우에 기본이 몇십만 단위의 판매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요. 신뢰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IDC 데이터는 생산량이나 무역량 기반이라서 세밀한 소비자 시장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다나와보다 더 크고 정교한 소비자 시장 통계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정확하게 하는지 이쯤 되면 여러분 다들 눈치채셨겠죠? 다나와 채널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